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하려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 지수 법칙, 과거에 공부한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지수 법칙 그랬는데, 지수 법칙은 이제 과거에 공부한 거라서 뭐 다 기억하고 계시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이것은 지수끼리 더해서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이렇게 한다겠지. 그 다음에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그 다음에 괄호에 n제곱 돼 있으면 지수끼리 mn제곱 곱한다 그랬지. 이렇게 mn이 곱하기.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이 있고 뭐 n제곱 돼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지수 법칙인데 지금 왜 똑같은 걸 써놨느냐. 지금은 이제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려고. 실수 범위까지.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과거에 주로 이제 자연수 단위의 지수 법칙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수 법칙을 좀 더 지수의 범위를 넓히자 그 말이야. 실수 범위까지. 실수라는 것은 자연수뿐이 아니고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자 그 말이야. 지수 법칙을 그런 무리수 범위까지도 확장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보자. 자, 지수법칙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주의사항. 지수법칙 계산을 좀 잘못하면 안 돼요. 자, 더하기 돼 있을 때 똑같은 미대인데 더하기 돼 있을 때 이 녀석을 지수끼리 더해서 m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일 때 그런 거예요. 더하기일 때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녀석을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는데 지수끼리 이렇게 곱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주의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자, 똑같은 수끼리 나누면 0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나눴기 때문에 1인 거지. 야, 0이 아니고 1이라는 거 주의사항.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뭐 a의 a분의 b의 제곱. 이것은 아직 이제 정수, 이리수, 지수를 좀 덜 배웠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운 다음에 다시 볼 내용인데 일단 그냥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해두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고. 자, 이제 지수 법칙을 정수, 지수까지 생각하자. 정수, 지수라는 것은 정수는 음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 법칙을 주로 양수 범위에서만 주로 생각했는데 음수까지도 고려하자. 이제 과거에 배운 게 지수 법칙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런 것은 a의 만약에 지수 법칙을 우리가 나눗셈을 지수끼리 뺀다 그랬는데 만약에 빼서 쓰면 0제곱이란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0제곱이란 말이 좀 정의가 필요한데 그 녀석은 1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 중에 정수, 지수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나눗셈에 관련돼서 a에 만약에 뭐 5제곱 있다. 나누기 a의 3제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끼리 빼서 a의 5 빼기 3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뒤에 수가 더 크잖아요. 만약에 a의 지수법칙을 적용한다 그 말은 이렇게 빼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쓸 경우는 a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지수가 등장하지. 지수가 지금 정수가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실제로 얘를 나눗셈 하면 뭡니까 이제 얘는 5에서 3 뺀 거 분의 1 금다겠지. 그래서 a의 5에서 3 뺀 거 요거 분의 1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이제 a의 제곱분의 1 그 말인데 우리가 요런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 요렇게 써야 되는 거다 그 말이지. 이렇게 쓰기로 해왔는데 이렇게 써왔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정수, 지수를 사용한다면 얘랑 얘가 같은 것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말이 생기는데 이런 말은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이 있을 때는 a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다면 이런 녀석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정수, 지수 편하게 사용해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녀석은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그냥 자꾸 뭐 제곱분의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쓰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냥 이런 녀석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 버리자 그 말이야. 알겠죠? 정수 지수로 사용하자는. 그리고 이제 여기처럼 똑같은 만약에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정수 지수를 사용하니까 정수는 0도 있잖아요.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다면은 a의 3 빼기 3제곱 그럴 것이고 이것은 a의 0제곱이란 말이 생기죠. 0제곱. 자,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근데 0이라는 게 등장했어. 즉 정수가 등장한 거예요. 자, 이런 0제곱이라는 정수가 등장하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 말인데 요거 실제 나눗셈 하면 똑같은 거 나누기 똑같은 거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0제곱이라고 등장하면 지수법칙 사용해서 뺀다면 0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0제곱은 1로 약속을 한다면 뭐 상관없겠다 그 말이야. 알겠지? 마이너스 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0제곱이다 그러면 1이라고 약속하면 되겠다. 이런 것만 추가로 우리가 약속을 해준다면 지수법칙을 정수까지 그냥 사용해도 별 상관이 없겠다. 무리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제곱, 자 얘는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n제곱이란 말이 있으면 저 녀석은 a n제곱분의 1, 이 녀석을 나타내는 걸로 약속하자. 알겠죠? 마이너스 지수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있으면 0제곱이라고 m 빼기 n이니까 0 안에 똑같을 때는 0제곱인데 그 0제곱은 1로 약속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약속한다면 이제 지수법칙은 또 이제 음수지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자, 지수법칙 적용하면 뭐 해야 돼? 얘는 더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음수 마이너스 n, 양수 n 더하면 제로가 되지. 그러니까 a의 0제곱 되니까 1 되겠지. 0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요것과 이것은 서로 역수관계라고 해요.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a n제곱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1을 이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도 사용해도 별 상관은 없겠다. 지수법칙을 음수 범위까지 음수, 정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사용해도 뭐 별 상관이 없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정수를 넘어서 유리수 지수도 사용할 수 있는 유리수 지수라는 개념은 어떤 지수를 분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만. 자, a의 n분의 m제곱 막 이렇게 분수 모양의 거듭제곱 저런 것도 뭐 정의가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가 가능하려면 뭔가 표현이 돼야 되겠지. 자, 우리가 여기처럼 a의 n분의 m제곱이 있다 해봐요. 자, 이런 분수 모양의 지수, 이건 지금 분수 모양의 지수에 대한 거예요. 숫자는 좀 이따 보기라고. 그냥 여기다 씁시다. 만약에 a에 뭐 3분의 4제곱 막 이런 게 있다면 그 말이야. 3분의 4 분수제곱이잖아요.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보통 뭐 자연수 단위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3제곱, 4제곱 막 이런 거. 근데 3분의 4제곱 뭔 소리야 이렇게. 3분의 4제곱. 이런 걸 약속할 수 있나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정수도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3제곱 이 말은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표현. 우리가 3제곱, 4제곱 자연수 단위의 거듭제곱은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면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3분의 4제곱도 뭔가 약속할 방법이 있나 그 말이야. 이런 것은 뭐라고 약속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뭔가 약속을 하려면 만약에 이 녀석을 이제 여기 분모에 지금 지수가 있잖아요. 자, 지수법칙이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려면 n제곱을 만약 했다 해봐요. 자, 지수법칙이란 게 괄호에 n제곱 그러면 괄호에 n제곱 그러면이 지수끼리 요 지수끼리 곱해야 되잖아요. 곱하면 a의 m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수끼리 이렇게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얘랑 얘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면 a m제곱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런 숫자가 뭔가 있다면 그 녀석을 만약에 n제곱 한다면 지수법칙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녀석은 뭐라고 할 것이냐 그 말인데 이 녀석은 누구냐 이 녀석은 누구라고 할 것이냐 그 말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n제곱해서 얘가 됐잖아요. 그럼 제곱근의 성질상 거듭제곱근의 성질상 이 녀석이 누구냐면 이 녀석의 n제곱근이잖아. 이거 그 말을 우리가 쓴다면 a의 m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의 n제곱근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n제곱근이 이 녀석인 거지.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n분의 m제곱이라는 표현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n분의 m제곱은 이 녀석을 a의 m제곱에 n제곱근 분모에 있는 녀석이 거듭제곱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리수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 말이야. 요런 수도 어떤 수 아니야? 이런 것도 어떤 수인데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생각하면 이 녀석을 3제곱 한다면 지수법칙 성립한다면 a의 4제곱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누구냐 그러면 얘는 이 수의 3제곱 근인 거지. a의 4제곱에 3제곱 근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야. 알겠죠? 똑같이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3분의라는 게 거듭제곱은 여기 기호고 여기 4제곱은 a의 4제곱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요런 녀석을 이렇게 약속하면 상관없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수법칙 성립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약속인 겁니다. 유리수 지수를 사용해도 지수법칙에 크게 무리가 없다 그 말이야.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지?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보이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a의 m제곱에 n제곱 근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거기서 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지수법칙을 좀 약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리수 지수도 생각해 봤는데 무리수 지수는 어떤가? a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루트 2제곱이 뭐냐 그 말이야. 무리수죠. 무리수 지수가 있을 때 그것을 제곱한다는 게 뭔가 그런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루트 2라는 말은 루트 2 값이 이렇게 쭉 가는 게 1.414에 가는 게 1.4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건데 1.414에 쭉 가는 어떤 많이 가는 무리수죠. 무리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정의하기 위해서 무리수 지수가 있는 것도 어떤 수라고 정의할 수 있나에 대한 건데 이제 이 녀석을 좀 분해를 해서 소수지말 첫째 자리까지 a의 1.4제곱을 알아보고 a의 1.41제곱 알아보고 a의 1.414제곱 알아보고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 1.414제곱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알아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야.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값이 이제 루트 2를 향해서 가는 값인데 루트 2를 향해서 가는 값인데 그러면 이렇게 쭉 간다면 그 값도 어떤 값에 도달하겠다 그 말이야. 어떤 값에. 이 값들은 계속 어떤 값을 향해서 가겠지. a의 루트 2제곱이라는 값을 향해서 갈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그러기 보기 전에 아까 이제 요거 유리수 지수. 아까 유리수 지수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썼어요. 얘를 그러면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얘는 a의 10분의 14제곱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a의 10분의 14제곱이라는 것은 a의 14제곱의 10제곱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녀석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a의 1.41 자 이제 루트 2라는 값이 1.414 이렇게 쭉 가는 건데 하나씩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a의 1.41제곱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a의 100분의 141제곱과 같은 말이잖아. 요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은 유리수 지수의 성질상 a의 141제곱의 100제곱 근이라는 이런 수를 말하는 거지. 이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것의 141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의 100제곱 근 그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건 어떤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럼 똑같은 식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얘는 또 a의 1000분의 1414제곱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면 a의 1414제곱에 1000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그 말이야. 그러면 가다가 a의 루트 2가 이제 1.414이 쭉 무한히 가는 무리수예요. 그 녀석도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뭔가 이 숫자가 있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뭔가 숫자가 있겠다. 물론 이 수도 무리수라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어떤 수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가 있긴 있다 그 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도 어떤 정의가 좀 가능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어떤 수가 계속 이렇게 쭉 따라가면 뭐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쭉 따라가면 그러니까 무리수 지수도 뭔가 실제 값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무리수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이제 무리수 지수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나머지 기타 관련된 지수 법칙은 다 성립하는 거고요. 자, 지수 법칙을 무리수까지 확장을 하자.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지수법칙 이제 그렇게 확장해서 쓰기로 하고 무리수까지 지수법칙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그 지수 내용들이 지수에 속한 것들이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수 법칙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엔 지수 문제를 풀 때, 지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지수를 변형해서 이제 푸는 거에 대해서 살짝 좀 보겠어요. 지수의 변형이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이런 식이 써져 있다면 A는 뭐 이거다 막 써놨는데 뭔 소리냐? 자, A의 X제곱이 B의 Y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지수 모양의 등식이 있을 때 그만해. 자, 이것은 만약에 A가 누구냐라고 이런 식에서 A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A에 대해서 정리하기. 자, 이것은 지수법칙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지수법칙. 그게 뭐냐? 요걸 A로 만들려면, 좌변을 A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좌변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유리수 지수로. 자, X분의 1제곱 하면 지수법칙이니까 이게 곱해서 쓰면 되는 거지. 곱하면 약분되니까 뭐야? A의 1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좌변을 X분의 1제곱 하자. 그럼 우변도 똑같이 X분의 1제곱 해주면 성립하는 거야. 똑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됐어요? 이제 B에 요거 지수법칙이니까 곱하는 거니까 X분의 Y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하려면 또 Y분의 1제곱 하면 되겠죠. 자, 지수를 그냥 변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형해서 식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변형해서. 자, 두 번째. 이번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을 때. 자,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 막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지수 문제에서 막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인데. 자, 지수에서 막 이렇게 써져 있거나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자, 이래서 그냥 K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얘를 K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뭐가 있으면 는 K라고 쓰라고. 는 K. 자, 이런 다음에 모든 녀석을 이제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A를 봅시다. A랑 K를 보세요. A의 X제곱이 K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등식이니까 요때 A라는 녀석은 뭡니까? A라는 녀석. 아까처럼 생각하면 좌변을 X분의 1제곱, 우변도 X분의 1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은 약분돼서 A의 1제곱이니까 A가 되는 거지. 우변은 K의 X분의 1제곱. A는 이거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K가 치환하면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B는 뭐겠어요? B는 똑같으니까 K의 Y분의 제곱이겠지. C는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문제 풀 때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문제 풀 때 저런 식으로 치환도 하고 는 K라고도 하고 변형해서 사용해라. 그렇죠? 자, 지수 변형이고 지수의 실제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자, 이렇게 생긴 것을 간단히 A의 K제곱이라 하자. K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지수법칙 사용해서 제곱근 이용해서 저거 정리해야 되겠지. 자, 1번은 다시 한번 좀 써보면 루트 안에 3제곱근 있고요. A가 있고요. 다시 4제곱근 A가 있어요. 루트 안에 다시 4제곱근 끼고 그 다음에 A에 3제곱근 A죠. 자, 이걸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라. 자, 이런 것은 막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자, 이런 것은 여기 A를 좀 분해하세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2제곱근, 3제곱근인데 합쳐서 6제곱근이잖아요. 자, 6제곱근이 그냥 6제곱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분해하지 말고 6제곱근이 있는데 그 안에 얘랑 얘가 곱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반 나눈다. 이렇게 딱 나눠서 요 녀석은 6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라 A에, 자, 6제곱근 안에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 요 녀석은 이런 거랑 같은 말이고, 요 녀석은 뭐냐 그럼 여기 곱하기인데, 요 녀석은 이렇게 쪼갠다 이렇게 쪼개면 얘는 6제곱근인데 또 4제곱근 안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6제곱근 4제곱근, 그 말은 24제곱근 A. 이렇게 쪼개면 이거랑 같은 걸 하겠어요. 쟤는 얘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두고, 요 녀석은 또 똑같이 말하면 이렇게 쪼개면 A에 곱하기고요. A에 4제곱근 안에 있지. 이렇게 4제곱근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4, 3 4제곱근 안에 3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자, 결국 얘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1차로 정리하면. 자,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자, 이제 아까 공부한 지수법칙, 유리수 지수를 사용하면 얘는 A에 여기 1제곱 있죠. 자, 이런 것은 A에 6분의
1제곱 그러는 거야.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6분의 1제곱. 자, 요 녀석이 분모에 들어간다겠지? 자, 요거 곱하기 그 말, 곱하기. 얘는 또 뭡니까? 곱하기 A의 24분의 1제곱이지. 2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2제곱. 자, 12분의 2인데 약분하면 뭐 6분의 1제곱이지. 자, 결국은 이거랑 같은 뜻이야. 이거랑 같은 뜻.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지수법칙이니까 이제 유리수 지수까지 범위가 확정됐어요. 그게 분수든 정수든 지수법칙은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자, 밑이 다 A니까 요거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겠지.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자, 이거 다 더해진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주면 이거 뭐 4배 하면 되겠고. 자, 이거 다 24로 통분하면 24분의 얼마입니까? 24분의 이렇게. 얘는 4배니까 4구, 이거 합치면 5구. 4 더하기, 얘는 6배니까 6이고, 6배, 4배 이렇게. 다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24분의 요거예요. 15제곱. 그래서 A의 24분의 15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분수라서 약분이 가능하니까 다시 약분도 하면 A의 8분의 5제곱 그럼 되겠지.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가 A의 K제곱 그 말이니까 K 값은 8분의 5다 그러면 돼요. 자, 지수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막 복잡하고 길어 보여요. 알겠죠? 자, 조금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고. 다음 것은 이제 조금 모양은 간단하지. 자, 이런 것은 이제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자, 5의 제곱에 5분의 3제곱. 자, 이렇게 바꾸고 얘는 또 곱하기 5의 5분의 4제곱 나누기. 자, 125는 5의 3제곱이에요. 5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지수법칙을 그냥 적용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야. 5의 제곱에 이거니까 5의 5분의 지수법칙 곱해서 5분의 6제곱이지. 5의 5분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5분의 4제곱. 자, 5분의 4제곱이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으면 더하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끼리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이거 그만 보니까 3 바꾼 데서 2제곱. 5의 2제곱이지. 그러니까 나누기 5의 2제곱. 자,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여기서 빼기 2 이렇게 해준 거랑 같지.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뭐냐 그 말인데, 자, 5분의 10, 5분의 10이 이거 뭐예요? 2잖아요. 2 빼기 0, 5의 0제곱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정리해라. 자, 그 다음에 숫자 계산은 저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보는 거군요. 자, 이제 요렇게만 뭘 줄 때가 있어요. 자, 저것도 뭐냐? 3번 시계 계산인데 지수법칙을 이용한 시계 계산. 자, x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요.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가 5다. 자, 이 값이 5일 때, 얘가 5일 때 구하라는 것은 2분의 3제곱 이 x의, 자, 이것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얘가 5일 때 이것이 얼마냐는 거예요. 자, 근데 막 분수 지수가 있잖아요. 유리수 지수가 써져 있을 때. 자,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말인데, 자, 그냥 이대로 생각하면 바로 좀 계산하기가 좀 분수 지수라서 좀 모양상 어려워요. 자, 근데 2분의 3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3제곱은 요것을 3제곱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3제곱 해야 x의 2분의 3제곱 그래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겠지.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왠지 무슨 세제곱 관계가 있는 식인 거지. 어쨌든 식을 쓴다면 이런 것은 원래는 이런 거지. 원래는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를 3제곱 해야 이 모양이 나와요. 거기에서 빼기 3 곱셈공식 3ab. 근데 ab인데 이 둘이는 뭐야? 서로 자, 마이너스 지수란 거 뭐라 그랬어? 역수라 그랬죠. 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말은 x의 2분의 1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예요. 마이너스 지수는 그것의 역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 역수이기 때문에 곱한다면 3ab인데 ab 곱하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 값을 구해라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이 녀석은 이것의 3제곱에서 3ab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 5다 그러면 5를 넣어주면 되겠어. 이렇게 5의 3제곱 빼기 3, 5, 15 말이야. 125 빼기 15는 11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 자, 이런 녀석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 중에 이렇게 3제곱씩을 외워둬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식을 조금 다르게 좀 치환해서 할 수도 있어.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세요. 치환. 자, 그러면 얘는 A, B니까 다시 쓰면 A 더하기 B가 5 그 말이야. 얘는 뭡니까? 얘는 요것의 3제곱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이 얼마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건데 요것은 곱셈 공식에 따르면 요것을 3제곱한 다음에 빼기 3AB A 더하기 B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네. 자, 치환해서 생각하면 좀 간단한 모양이 되는 거야.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5니까 여기다 5를 넣으면 되겠지. 여기 5를 넣으면 돼 이렇게. 자, 그런데 AB란 말이지. AB란 건 뭡니까? 둘이 곱한 녀석이야. 근데 AB는 둘이 곱한 녀석인데 둘이가 역수관계. 자, 역수관계면 곱하면 1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는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역수라서. 그리고 아까랑 계산은 똑같지. 자, 이렇게 계산. 이런 거 나오면 좀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분수지수를 쓰려면 어려워요. 쓰기가. 자, 그럴 때는 그냥 치환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알기가 쉽다. 치환하게 해요. 앞으로 이제 치환해서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4번 같은 건 또 뭐냐? 4번 같은 거. 자, 4번은 3의 x제곱이 25, 75의 y제곱이 125라고 썼어. 자, 이럴 때 구하라는 것은 이제 x분의 2 빼기 y분의 3은 얼마냐.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지수 계산 문제예요. 지수법칙 계산 문제. 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걸 물어. 자, 근데 x분의 2라는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요. x분의 2. 그러려면 자, 우리가 이런 등식이 있으면 어떻든다 했어. 이런 등식이 있으면 뭔가를 변형해야 되는데 25 같은 건 5의 제곱을 좀 바꾸세요. 이렇게 지수로. 자, 이렇게 있을 때 x분의 2라는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 x분의 2. 그러려면 여기에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왠지 x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x분의 1제곱을 하면 x분의 2제곱이란 말이 생기지.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좌변도 똑같이 x분의 1제곱 하는 거야. 우변 x분의 1제곱, 좌변 x분의 1제곱. 그러면 등식은 참인 거예요. 똑같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 뭡니까? 이거 약분돼서 지수법칙 약분돼서 3이 되는 거지. 우변은 5의 x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x분의 2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도 해야지. 자, 저것도 하면 75의 y제곱은 5의 3제곱. 자, 얘는 5의 3제곱이에요. 125는. 자, 그러면 얘도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이렇게 한다고요. 자, 뭡니까? 이것은 약분돼서 75지. 자, 75는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5의 y분의 3제곱, 5의 y분의 3제곱. 자,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게 요것을 뺀가 그 말이에요. 여기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라 그 말이야. 자, 근데 얘들은 뭡니까? 지수잖아, 지수.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라. 그리고 밑이 똑같아. 아, 그러면 지수를 빼게 만들려면, 그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여기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이게 나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변끼리 나누고 좌변끼리 나누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식이야. 자, 이 녀석은 5에 자, x분의 2제곱 나누기 y분의 3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지수끼리 빼서 쓰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이거 나누기 이거 뭐야? 25분의 1이죠. 자, 25분의 1은 조금 다르게 쓰면 이거 뭡니까?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쓰는 거가 정수지수로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그래요. 5의 제곱분의 1은 다른 말로 5의 마이너스 2제곱. 알겠지? 자, 정수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법칙을 사용해야지. 이런 말이 생겼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다. 그 말 되겠지? 자, 요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지수를 변형하고 지수법칙 적용해서 만들기. 알겠죠? 자, 계산 연습을 좀 해봤는데 지수 계산은 좀 복잡해요. 보다시피.
간단하게 좀 정리되는 게 좀 많이 없습니다. 모양상만 좀 어지럽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지수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좀 낯설어요. 처음이라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더 반복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